안녕하십니까.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7월 14일 주일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38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광화문까지 갔다가 그러한 모습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보고 접하고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광화문에 나간 김에 서울시청 앞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그 교통사고 유가족,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 희생당하신 9분의 피해자들도 그 유가족과 부상당하신 6분의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떠한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가 비가 온다고 하는데 오후 4시부터 아마 중부지방에 잠깐 비가 소나기가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예보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장에서 피격을 당하는 그런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 가해자, 그러니까는 그 암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요. 또 유세에 참여했던 시민, 그러니까 국민이 아마 2명이 사망한 걸로, 피격을 받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속보로는 큰 상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귀 옆을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귀를 관통당한 그러한 천만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세상, 이러한 사회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준다라는 사실이죠. 미국은 특히 총기가 허가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총기에 대한 살상 또 그런 피해들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통령 암살이라는 것은 벌써 케네디 대통령 때외에 처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참 위험한 세상이구나,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민주주의의 꽃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유세에서, 그 유세장에서 우리나라의 그것도 그러한 생각도 드러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재명 당대표도 피습을 당했죠. 그러한 암살 시도범에 대해서 물론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만 징역이 문제가 아니라 15년이라는 그 징역형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행위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확신범이라는 것, 사실 자체가 두렵고 왠지 무서운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오늘 주일이라 이제 다들 이제 쉬시는 분들은 또 여가를 보내시고 교회 또 예배 드리시고 성당이나 절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오늘 저는 시장작 토크 717회 시장작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위로와 긍휼이 가득한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언제나 한결같이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일단은 저희 자작시 먼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다선 김승우. 옛 모습 그대로 그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태가 고마워지는 순간입니다. 건물도 사람도 세상도 그대로였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그것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지치고 힘겨울 때마다 나보다 더 힘들 것 같은 이들과 모습을 접하며 위로를 삼습니다.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지라도 가끔은 그렇게 무리 속에 하나가 되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렇게 오래된 건물 앞에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그냥 그게 좋았습니다.
또 대화가 소통이 될 만한 인생의 선배도 만나 하소연도 하고 조언도 구해봅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를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려 위안을 구합니다. 믿을 것 없는 세상을 다독이며 받아들여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서울시청에 갔다가 그 서울시청 구건물 그 모퉁이 아주 넝쿨 나무가 상당히 고전스럽기도 하고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좀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시정하도록 고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루하루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어떠한 마음이지 서로가 각자 다 어떤 인생의 뭐 자신의 주관과 또 생각이 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저 자신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보는 관점과 상대가 느끼는 관점, 또 내가 생각하는 관점과 상대가 바라보는 관점은 서로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제 현상을 만들어내죠. 그 현상 속에서 어떠한 부분이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것은 어차피 저의 책임이 아닌가, 본인 자신의 어떤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판단 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겠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다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한 또 3개의 명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3개의 명시, 이걸 뭐 코너라고 할 수 있죠. 네, 코너. 그래서 장자크 루소의 글을 오늘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갖게 하라.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게 하라. 욕망은 날로 증대될 것이고 그에 따라 당신의 능력은 고갈될 것이다. 언젠가 당신은 아이의 요구를 거절해야만 할 시기가 올 것이고 그러면 아이는 미칠 것이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고통보다 익숙하지 않은 당신의 그 거절 때문에 아이는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손에 쥘 수 있었던 아이는 그 시절 그 거절을 배신으로 여길 것이다. 아이는 어차피 따질 줄 모르므로 당신의 어떠한 설명도 변명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는 사방에서 악의를 볼 것이고 이는 아이의 본성을 삐뚤어지게 해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게 할 것이다. 오만한 폭군이 되어 날뛸 것이다. 예. 이러한 글입니다.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겠네요. 장자크 루소의 글을 오늘 낭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교육, 또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대한 방법과 지침은 어떠십니까?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가치관과 이상, 주체성을 가졌을 때 아이들이 변화하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새는 정말 날로 시급해지는 것이 인성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운 못지않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또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 많은 격려와 응원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셔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더위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새 독감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기 몸살 환자가 많은데요. 코로나가 다시 재발됐다라는 그런 소식도 없지 않아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병원에 지금 병원을 찾는 많은 이들이 감기 환자입니다. 에어컨 바람에도 또 냉방병도 유의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대중교통도 항상 너무 차가워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입니다. 감사합니다.